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법적 책임은 간호사의 의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명시되어져 있죠. 의료법 제2조에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 그리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기획,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대부분인데요. 매우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추상적이며 제한적인 법 규정이죠. 그래서 간호 업무 범위와 간호사의 이 업무에 따라서 잘 수행했는가라고 책임을 지우게 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을 살펴보게 되면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죠. 간호사는 간호표준에 따라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해야지 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이 내린 행위와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간호사에게는 윤리강령에 따라서 책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책무와 책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의 책무는 국어사전에 따르게 되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호 전문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전문직의 책무는 책임에 비해서는 좀 더 범위가 넓고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설명하고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에 대한 평가나 제재를 받을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 전문직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옹호, 대상자 편에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돌봄, 간호의 본질인 돌봄을 할 때 다른 의료인과 협동하여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뜻하는데 보통은 일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물론 좋은 결과라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좋은 피드백을 받겠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환자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하면 간호사는 제재도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간호 행위로 인해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으로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 책임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민사 책임은 대상자에게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 책임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계약 책임과 두 번째 불법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환자가 와서 입원을 하게 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인 여러분 간에는 일종의 의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의료 계약은 환자와 의료인은 대등한 주체로서 평등하게 계약 관계로서 위임 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료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간호나 치료를 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계약에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치료행위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이 보장된 의학 수준에 따라 치료행위,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대상자는 이런 의료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료계약, 병원에 환자가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 안전한 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이 져야 되는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의료인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두 가지 계약 책임, 안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안전하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료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인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료 계약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는 민법 제390조에 의해서 의료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이러한 채무 불이행 책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의료인인 간호사는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것, 아까 앞서 얘기한 계약 의무적 안전한 수준의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과 치료 행위 전에 동의를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의료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입증 책임은 간호사와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해서 계약을 위반한 거죠. 계약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피해를 입은 환자는 간호사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 소송을 당한 쪽이죠. 이것은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과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죠. 환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서 내가 계약을 잘 지켰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동의를 확보한 다음에 안전한 간호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의료기관과 간호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계약 책임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고용 범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고용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법의 원칙입니다. 앞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간호사가 과실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지만 이 금전적인 보상은 누가 해야 되는가 라면 의료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왜 사용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고용주는 간호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과 위임체계, 정책 등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잘 되고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고용주는 간호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채무불이행 책임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패소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보상은 의료기관이 지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기관이 보상을 해주고 나서 그럼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는 거죠. 간호사가 잘못했는데. 물론 의료기관, 고용주가 해야지 되는 이 앞서의 적절한 환경과 위임차게 정책을 만들고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 배상 책임은 온전히 의료기관에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수행을 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보상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하죠.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의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기관이 해야 되는 관리 감독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간호사가 잘못해서 의료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배상은 의료기관에 했지만 그 배상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간호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사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요.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간호사라면 수행할 수 있는 간호표준을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전문가적 과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간호사라고 하면 이러한 간호를 수행했어야지 되는데 그 간호를 수행하지 않고 다르게 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해서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전문가적 과오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책임에서 간호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5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가해자, 여기서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가해자는 간호사가 되겠죠. 간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행위의 결과를 예측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수행한 간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간호 표준을 알지 못해서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고 간호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 간호사겠죠. 가해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라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면허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책임 능력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행한 간호 행위로 인해서 대상자에게 신체상 손상이 생겼거나 나쁘게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이런 것, 신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생명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 모두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 되겠죠. 손해가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반드시 신체적 손상이라든가 생명의 침해 또는 사생활의 침해, 명예의 침해 같은 손해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한 행위와 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호사가 한 간호 행위의 결과로서 대상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관계가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구성 요건이 반드시 입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다는 구성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 입증 책임은 환자 측에 있어서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민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형사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간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겠죠. 또한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하겠죠. 이 2가지를 포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기준은 간호 실무 표준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상황에서 일반적인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간호 실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중처벌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라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사가 한 간호 행위와 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대상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야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보다 인과관계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성 요건이 충족될 때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간호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간호사의 고유한 업무나 위임돼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등이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간호 행위는 모두 간호사의 업무로 잘못되었을 때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게 되면 형법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나 변조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호 기록을 임의로 수정을 하거나 변조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 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 간호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피해의 활동을 하면서 의사를 대신해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낙태 때도 의사의 낙태 행위를 돕는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밑에 270조 의사동의 낙태나 부동의 낙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형법 271조에 따라서 유기, 존속 유기, 유기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 우리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환자들이 되겠죠. 환자들을 방치하여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속 유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방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존속 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나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명예훼손죄 등도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 보건의료관련법의 각종 의무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간호사 면허 자격 상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간호사들이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보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민사나 또는 형사상 책임 기속 여부를 밝히는 것과 다르게 다시 면허 취소나 자격 상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형벌에 의해서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형법상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및 몰수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만약에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간호 면허에 대한 행위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병원에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다고 볼 때, 그러면 간호행위에서는 수술이라고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죠.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질서법에 의해서는 형법에 형명이 없는 행정벌로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형법에 의한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생명형은 사형이 있습니다. 신체형은 우리나라에는 형벌이 없고요. 자유형에는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되겠죠. 구류, 금고, 징역이 있습니다.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고, 명예형에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유형 형벌에는 금고라는 것이 있는데, 금고는 감옥에 갇히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고, 징역은 감옥에 갇히고 노역도 함께 하는, 그러니까 노동도 함께 해야지 되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기는 하죠. 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을 때 스스로 사무처리나 재산관리, 신상의 결정 등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제약에서 사무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는 한정 후견인을,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에게는 성년 후견인을 두어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져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또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게 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고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개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66조는 자격 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서 의료행위를 했거나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경우, 태아의 성간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 간호사가 스스로 성간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그런 행위를 도와주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 또는 인부의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알려주었을 때, 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서류를 위조나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도 의료인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인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의료인은 면허가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호사고는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간호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간호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리적인 책임도 져야 되죠. 이러한 간호사의 윤리적인 책임은 간호사의 직업 윤리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법상 행정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계약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이 있고 형사 책임으로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 행정형벌로는 면허 및 자격의 제한이 발생하거나 중요 제대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를 하고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전문직 간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의무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업무상 과실이 발생되고 간호사고가 발생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